왜 어떤 여성은 그저 거기에 있기만 해도 이상할 만큼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얼굴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모델 같은 몸매도 아닙니다. 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식으로 꾸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선이 멈춥니다. 그 사람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말하던 사람은 잠시 말을 잃고 곁에 있던 사람은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이것을 젊음이나 외적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오히려 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106해를 살아오며 그 이유를 지켜보았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진짜 힘은 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듣게 된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이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그 답을 단순한 한 가지에서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의 조용한 품격입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서두르지 않고 행동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천히 그러나 흐트러짐 없이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빠른 것이 능력처럼 보입니다. 나 역시 가난과 전쟁의 시간을 지나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했고 앞만 보고 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 알게 됩니다. 사람의 깊이는 속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때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그 온기와 맛을 그대로 느낍니다. 차를 마실 때도 그 향과 온도를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쫓기는 사람은 늘 급합니다. 말은 빨라지고 손짓은 거칠어지고 눈빛에는 불안이 스며듭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긴장된 기운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성적이 좋고 말도 잘하는데 어딘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히 꾸미지 않았는데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금을 사는 사람과 미래에 쫓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차분히 살아갑니다. 그 안정감이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매력입니다. 나는 이것을 화려한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유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마음의 밀도가 사람의 표정이 되고 말투가 되고 결국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지금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의 삶은 쫓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답에 따라 사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의 매력을 결정하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이것이 가장 많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는 조용한 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의미 있는 존재로 느끼고 싶습니다. 이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에 매달릴 때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기분이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칭찬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평생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인정받으려 애쓰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때로는 과장하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피로를 줍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는 조용한 중심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안다는 태도, 나는 나를 믿는다는 태도, 이것이 사람에게서 묘한 여백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완전히 드러난 것보다 조금은 알 수 없는 것에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 더 알고 싶게 만드는 그 여백, 그것이 바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깊은 매력입니다. 나는 100여섯 해를 살며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인정 위에 세운 삶은 쉽게 흔들리지만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사람, 스스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의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깊이를 드러내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한 사람의 인격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함부로 부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품어내는 조용한 힘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타인을 판단합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작은 실수 하나로 그 사람을 단정짓고 마음속에서 거리를 둡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그 마음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나는 강의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사람들이 더 마음을 열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판단받지 않는 곳에서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대부분이 놓치고 사는 진실입니다. 타인을 부정하는 행동은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틀릴까봐,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먼저 상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날카롭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람을 쉽게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의 사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조용히 헤아립니다. 이것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변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느낌을 준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부족한 모습도 괜찮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 순간 관계는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공격에서 나오지 않고 이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부정하지 않는 마음, 모든 것을 품어내는 조용한 힘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당신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긴 세월을 살며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네 번째,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볍게 흐르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붙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떠나간 사람, 잃고 싶지 않은 관계, 혹은 이미 끝난 일에 대한 후회와 원망입니다. 이것을 놓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굴이 굳어집니다. 말투가 날카로워집니다. 마음이 점점 좁아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 무거움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나는 인생을 살며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을 잊지 못해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떠나간 인연을 붙잡고 현재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백여섯 해를 살아오며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놀랄 만큼 가벼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사람은 다릅니다. 떠나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다음으로 걸어갑니다. 이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어딘가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붙잡히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것에 더 끌립니다.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묘한 여유와 매력이 생깁니다. 나는 이것을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놓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은 것을 품게 된다고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가볍게 흐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중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그 답이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독을 힘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조용한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정말 외로움입니까? 아니면 아직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까?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는 사람과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 필요는 점점 의존이 되고 관계는 부담이 됩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반대로 혼자를 받아들인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걷고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는 사람은 누군가와 있을 때 더 편안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곁에 머물게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집니다. 나는 이것을 오랜 시간 지켜보았습니다. 혼자를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은 관계를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5번째입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 고독을 힘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합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그 답이 당신의 삶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사람의 품격은 언제 무너질까요? 나는 긴 세월을 살며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자신의 깊이를 잃어버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6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 밀려옵니다. 이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끌려다닐 때 시작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쏟아내는 순간 말은 거칠어지고 표정은 굳어지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느꼈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루는 태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은 늘 긴장하게 됩니다. 언제 어떤 말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화가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그것에 잠기지 않습니다.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섭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차분히 바라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파도가 일어나도 그 아래에는 늘 잔잔한 깊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깊이가 있는 사람은 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감정이 폭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나는 106해를 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사람은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6번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의 나는 감정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당신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빛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7번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의 귀한 존재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긴 세월을 살며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단장하고 예의도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을 혹사시키고 마음을 돌보지 않고 자신에게 거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태도는 반드시 전달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몸을 아끼고 마음을 돌보고 자신의 시간을 가볍게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하나의 집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 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너무 무리하게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균형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 균형을 아는 사람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겉모습을 넘어 눈빛과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나는 백에서 해를 살아오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존중받는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스스로를 하나의 귀한 존재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답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의 매력은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백에서 해를 살아오며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겉모습은 변하지만 삶의 태도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또렷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두고 지금을 사는 사람, 타인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사람, 집착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존엄을 지키는 사람, 이 모든 것은 겉으로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오래가고 그래서 더 깊어집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태도가 쌓이고 선택이 쌓이고 시간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얼굴과 눈빛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조용히 한번 남겨보시겠습니까? 여유, 존중, 내면, 고요, 자존감, 고독, 품격 이런 단어 중에서 지금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을 하나만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그 한 단어가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혼자 간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곁에 있는 가족이나 요즘 마음이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사람은 혼자서도 살아가지만 함께 나눌 때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 주십시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단단한 삶을 천천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빛으로 남기를 바랍니다.